5월 22일 신앙과 신학 사랑방 목요 모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모신 우리 호주의 브리즈번 호주 성공의 신부님이신 김웅재 신부님 모시고 아나키즘은 아직도 유용한가 아주 특별한 주제입니다. 자, 우리 김웅재 신부님 직접 마이크 키시고 주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호주 브리즈번의 김웅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대화 주제는 아나키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제목을 아나키즘은 아직도 유용한가라고 했는데 사실 그 유용은 유효로 바꾸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유효한가? 아직도 유용한가? 21세기에 과연 어떻게 그 아나키 운동을 또 적용하고 우리 삶에서 그렇게 어, 실천해 볼 수 있는가도 한번 많이 고민해 봤고 그다음에 어, 제가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보아오셨던 것처럼 제가 어떤 뭐 학문적인 깊이가 있거나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고 그랬던 책들, 자료들을 그냥 대충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아나키즘, 여러분 이제 이 아나키스트들의 이 심볼을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길들여지지 않는 자의 절대 자유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 이제 뭐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아나키즘의 기원, 이건 뭐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까지 그 소급을 뭐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들이 국가 권위를 부정했던 그런 것들, 그다음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자발적 평등과 그 공유 공동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맨 처음에 서로 재산을 공유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중세 때 또 농민 반란들과 자발적 저항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막스 슈타이너 같은 사람이 아나키즘을 정의할 때 아나키즘은 크게 무질서, 무지배 및 무정부의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죠. 거의 현실적으로 아나키 이것은 이제 프랑스 혁명과 또 19세기 정치에서 지배자나 통치자가 없는 상태, 어,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폭력과 무질서와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어,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아나키라는 용어의 파생되어진 용어가 아르케, 그 히라보 아르케, 뭐, 시작, 출발, 기원, 머리, 에 그 부정접두사, 예, 안이 붙어가지고 그런 게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또 일부 아나키스트들은 그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이제 그 선박에서 그 항해사들이 그 키를 잡는 키잡이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잡이가 없는 상태를 아마 얘기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근대 아나키즘을 이제 출발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요제프 프로동의 소유는 절도다라는 그 명제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최초로 자기 자신을 아나키스트로 고백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실천적 행동 방향을 이렇게 얘기한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주인이나 그 주권자가 부재한 통치 형태를 아나키라고 지칭을 했고요. 교회, 종교, 독재 같은 모든 유형의 절대적인 힘 또는 권위에 대항하고 개인의 자유를 옹호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공공이익이나 사회정의를 이유로 개인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강제적인 지배와 통치가 사라진 사회만이 진정한 조화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의 또 대표적인 명제가 사회의 내부에는 균형의 자연법이 기능한다. 그래서 자, 아나키스트들의 특징이 그 자연법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막스 스타이너라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은 국가는 유령이다. 국가와 개인을 대비시켜서 철저하게 국가를 비판하고 개인의 주체성을 탐구했죠. 일반적으로 그 프루동이나 바쿠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나중에 아나코 꼬뮤니즘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 아나키스트라고 하는데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아나키스트가 있죠.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타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고정관념의 해체와 소멸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을 복종시키는 관념, 즉, 나 자신을 부정하고 희생시키는 관념이자 자신을 타자에게 복종시키는 관념, 이것을 곧 국가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정치학자들이나 그런 학자들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없는 어떤 관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바로 이 개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하일 바쿠닌입니다. 파괴의 욕구는 곧 창조의 욕구이다. 라는 말을 했죠. 이 사람은 아나키즘을 정치와 사회혁명의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공동체 의식에 투철한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예외 없이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자유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며 사회적인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국가가 폭력성을 경계하고 또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정치 조직을 부정했습니다. 어, 자유를 위한 사회혁명 사상의 현실적 실현 가능한 모델로 이제 집산주의, 그러니까 미하일 바쿠닌의 대표적인 바쿠닌을 이야기할 때 집산주의, 예, 이를 떠올리죠. 콜렉티비즘, 국가를 대체한 자유 정신에 입각한 사회 통합 원리로서 연합주의 또는 연방주의, 오늘날 연방주의라고 하는 뭐 페더럴리즘도 이런 것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주의를 이루는 기초를 바로 꼬민이라고 했던 거죠. 이 꼬민이라는 그 정치 형태에 1871년에 그 파리에서 있었던 파리 꼬민의 바로 그 모체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피어도르 크로포트킨 상호부조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만물은 서로 돕는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운동 형태로 존재하던 아나키즘의 과학적 토대를 마련했던 사람입니다. 크로포트킨은 그 지리학자이면서 생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크로포트킨의 자서전을 보면 러시아에서 그 상당히 먼 거리를 이렇게 걸어서 직접 여행을 하면서 그 다윈의 어떤 진화론 같은 것을 직접 한번 이렇게 그걸 살펴보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사람은 어, 초창기의 다윈의 진화론은 그 자연 선택설이라고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만 남게 되는다는 어떤 논리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품은 의무는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사자, 뭐 호랑이, 표범 같은 이런 맹금류들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어, 음, 실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유를 파헤쳐 보니까 약자들 아무리 작은 것들은 혼자서 생존할 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어, 돕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바탕으로 이 사람은 상호 부조론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에 맞서서 근대의 재반 조건을 주도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미래 사회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아나키즘의 시각에서 제시를 했고요. 그게 이제 아나코 꼬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이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가 되면 이 아나키즘은 사회주의 운동과 분리가 되어서 독자적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 바쿠닌, 미하일 바쿠닌 같은 경우에 바쿠닌은 막스가 그 설립한 제1 인터내셔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서로 그런 점에 생각이 같았던 거죠. 참여를 했는데 제1 인터내셔널에서 며칠간의 토론 끝에 막스주의자들에 의해서 제명을 당하고 맙니다. 예,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과 아나키 운동은 분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노동운동과 나중에는 그 아나코 생디칼리즘, 그러니까 강력한 어, 노동자 연맹 어, 같은 그런 운동들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아마 유럽에 그 인터내셔널이 있었다면 미국에서 있었던 것은 IWW 운동입니다. 1905년 시카고에서 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 그러니까 뭐 세계 산업 노동자 연맹 같은 게 창설이 되게 되죠. 뭐 한때는 거의 회원이 한 10만 명 가까이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이제 약해졌는데 대표적으로 노암 촘스키 그의 아버지 또 윌리엄 촘스키 또 여기 어, 회원으로서 아주 지대한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아나키즘을 얘기를 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도로스 데이인데 가톨릭 여자 아나키스트죠. 이분도 역시 IWW에서 활동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활동이 점점적으로 약간 급진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파업과 폭력적 저항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이 있게 되고 그 또 반대 세력으로 비폭력 자유사상가들이 등장하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이겠죠. 또는 미국의 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같은 사람들 아주 소극적인 저항을 통해서 불복종 운동을 펼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는 엠마 골드만입니다. 원래 그 소련 대생인데 나중에 캐나다에서 죽게 되죠.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내가 춤출 수 없다면 그런 혁명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엠마 골드만 이 경험한 이제 보아온 그 혁명 이것은 러시아의 그 대표적인 그 이제 스탈린의 독재를 보고 많이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이 타인이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혁명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압제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 20세기 초반 그 아나키즘의 이론을 상당히 많이 그 좀 정리한 분이 에마 골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나키즘은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자유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출하려는 철학이다. 또 모든 형태의 정부는 폭력에 의존하고 있고 따라서 그런 정부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잘못된 것이고 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정부, 국가의 의미는 곧 폭력을 독점하는 음, 기구이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푸동이라든가 아니면 바쿠닌 또 크로포트킨 이런 사람들의 그 이론들을 살펴보고 정리를 한 것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종교이고 인간의 욕망을 지배하는 것은 소유이고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정부다라고 어, 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마 골드만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것, 종교 지배로부터 인간 정신의 해방, 가난의 지배로부터 우리의 몸의 해방, 경제의 해방, 정부의 족쇄와 제약으로부터 해방. 이것을 아나키즘이 대변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나중에 이 아나키즘은 20세기 중반에 스페인 내전으로 이제 크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발성 테러가 아니라 상당히 그 의식적이고 기급적 각성을 통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혁명을 추구하기 위해 집결하면서부터 이제 CNT, 이 전국 노동총연맹이라는 그 단체가 결성되게 되고요. 이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카탈루니아 지역에서 아나키스트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농업과 산업 자유화를 실험하는 그 무대가 바로 카탈루니아가 되게 된 거죠. 근데, 음, 약 3년여간에 걸친 이 내전 가운데 스페인 국민의 약 거의 70만 명 정도가 이제 사망했다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어, 일이 있죠. 그래서 히틀러의 지원을 받은 프랑코의 그 파시스트 군대에 의해서 물론 실패를 하게 됩니다. 뭐 이 스페인 내전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 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찬가라든가 어너스트 헤밍웨이가 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같은 유명한 문학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나키즘 운동은 급격하게 쇠퇴를 하게 됩니다. 예, 그건 뭐 스페인 내전 실패로 돌아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고도로 발전된 국가주의, 그러니까 그 파시즘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옷을 입고 세계를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주의에 대한 분노가 이제 반대로 타오르게 되겠죠. 이 분노가 극에 이르렀을 때 등장한 게 68 혁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68 혁명을 통해서 어, 처음에는 파리의 대학생들로부터 어,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금지하는 모든 것들을 금지한다라는 그런 구호 아래 음, 이런 운동에 다시 불을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68혁명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공동체가 세계로 확산되게 됩니다. 뭐 반전 운동이라든지 히피 문화, 자율 공동체 운동 같은 것들이 확산이 되게 되죠. 이제 현대 아나키즘을 보게 될 차례입니다.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아나키즘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경북대 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최형복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성의 가치관념과 지식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것이 곧 아나키즘이고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는 자가 곧 아나키스트이다. 또 이제 그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한 그 자료가 쇼 쉬안이라는 사람이 쓴 우리 시대의 아나키즘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쇼 쉬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자본주의 운동으로 대표되고 있는 새로운 아나키즘은 폭력성을 띤 반란이라는 전통적 관념을 뒤엎는 우회, 의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회라고 이분은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뭐 디띠르망이라고 하는 프랑스어인데요. 이 용어는 그 20세기 후반에 그 프랑스 공산주의자인 이기 드보르가 쓴 책 중에 스펙타클 소사이어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본이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이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이 바로 스펙타클이다. 볼거리, 쉽게 말하면. 이걸 통해서, 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지배한다고 봤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우회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접적으로 까는 게 아니라 뭐 돌려까기 같은 형태. 이 예술, 이제 문학이라든가 그런 표현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현대 아나키즘의 특징이 바로 이런 이제 쇼니슈야는 이제 우회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는 거죠. 어, 아나키즘은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현대적 아나키즘은 바로 평화운동, 생태운동, 환경운동, 인권, 민족, 채식주의, 페미니즘, 반자본주의, 여러 형태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톨스토이주의라고 불리는 평화주의적 아나키즘이라든가 생태 아나키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자유주의, 사회운동, 환경운동에 영향을 끼치고 비권위적인 조직 모델을 확산시키는 그런 운동들, 또 자율, 직접 행동, 이런 철학 등을 유지하게 되지요. 대표적인 게 그 시애틀 전투라고 불리는 1999년 10월 1월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WTO 강요회의의 저지를 위한 국제 시민단체들이 연대 시위했던 것. 많은 학자들은 이 운동을 21세기 아나키즘 르네상스를 만들었다,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2010년에 튀니지에서 있었던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제스민 혁명이라든지 2011년에 그 월스트리트 점령하라 시위, 뭐 또 여기에 연대한 스페인 사람들, 분노한 사람들 대규모 시위라든가 2014년 유럽하고 미국하고 그 FTA에 반대하는 연대범 시위라든지 브라질에서 일어난 월드컵 반대 시위 같은 운동들, 이것들을 통해서도 아나키즘이 어떻게 현대에도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 프레포지에라는 사람은 아나키즘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아나키즘의 미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키스트는 대체 불가능한 역사의 근원처럼 항상 타인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들은 씨앗을 뿌리되 수확을 거두지는 않는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운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꿈꾸는 자유, 투쟁으로 얻으려는 자유는 영원히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맴돌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에 제기돼야 할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프루돈과 바쿠닌 같은 초창기의 아나키스트들은 국가와 정치 권력을 절대적으로 부정했고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에 두었는데 제가 제기하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그럼 첫째, 국가와 정치 권력을 부정한다고 해서 사회적 동물인 인간 세계에서 과연 국가와 정치 시스템이 사라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설령 국가와 정치가 사라졌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아나키즘이 추구했던 개인의 절대 자유는 과연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한 문헌들은 음, 한국에서는 방영준 교수, 어, 상명대인가, 거기서 가르치시다가 퇴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항과 희망, 아나키즘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한국의 아나키즘 이론가는 박홍규 교수입니다. 자주, 자유, 자연, 아나키즘 이야기. 그다음에 최형복 교수, 이분은 그 경북대에서 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 파리 꼬민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글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19세기 유럽의 아나키즘이라는 책을 쓰셨고요. 하승우 씨는 의 아나키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레포지의 아나키즘의 역사, 로버트 폴 볼프가 쓴 아나키즘 국가 권력을 넘어서 쇼니 쉬안의 우리 시대의 아나키즘 또 어, 크로프트킨의 자서전 아주 유명한 자서전이죠. 한 혁명가의 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자료로는 아나키스트 라이브러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방대한 자료들이 있고요.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에서 그러면 현재 이런 이론가들 말고 실천적인 아나키스트들을 볼 수 있는가? 제가 알고 있는 몇 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종건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감리교 전도사였는데 서울에 가면 그 옛날 서대문 형무소 앞쪽에 옥바라지 거리라고 그 옛날에 그 독립운동가들이 그 서대문 용무소 수감되어 있을 때 그 가족들이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어 옥바라지를 위해서 뭐 이렇게 기거했던 자료들이 거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재개발돼 위기가 있어가지고 박원순 시장 때 그 철거 막 된다고 했을 때 박원순 시장이 그걸 극구 반대했던 자리거든요. 근데 결국 철거는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철거민들과 함께 옥바라지 선교센터라는 그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아마 그 대한성공회에서 젊은 사제인데 김종훈 신부라고 하는 분이 그분도 역시 그 철거민들을 위해서 거리에서 예배를 그 성찬예를 어, 비 오는 날에도 뭐 우산 쓰고 눈 오는 날에도 그런 연대하는 활동들을 했는데요. 이분이 자기가 그 거리에서 미사를 드릴 때 그 교회를 길 찾는 교회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아예 그게 대한성공회에서 개척 교회로 이렇게 어, 허가를 받아가지고 아마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용산 나눔의 집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그분은 돌아가신 그 임보라 목사님과 함께 그 퀴어 쪽 성소수자를 위한 일이라든지 여전히 그 전세 사기 뭐 피해자들, 철거민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미령 선생님이라고 그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그런 지원센터, 자립지주 공동체를 예,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나키를 현대에서 어떻게 이론을 정립을 하시냐면 아나키는 무질서가 아니라 내가 합의하지 않는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아주 우리 시대의 아나키에 아주 적합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동의하고 내가 합의되는 권위. 예, 이것만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 이제 또, 뭐, 기독교까지 들어가면, 기독교 아나키즘을 연계하면, 당연히 우리는 또 제아크 엘리라든지, 이런 분들을 막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